노는 건 부자나 하는 겁니다. 라는 말이 그저 허세로 들렸던 시절이 있다. 여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며 취미와 봉사로 하루를 채우는 그런 은퇴 생활을 꿈꾸던 많은 이들이 현실 앞에서 좌절을 겪는다. 열심히 일했고 성실히 살았고 남들보다 아끼며 살아왔건만 막상 퇴직을 맞이한 뒤 통장 잔고를 마주하는 순간 나는 아직 놀 수 있는 처지가 아니구나라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제 좀 쉬자고 마음을 먹지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전직 교직원 김모 씨의 이야기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했고 안정적인 직장에 있었기에 은퇴 후가 크게 걱정되지 않았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기본 생활은 유지될 것이라 믿었고 건강도 양호했기에 오랜만에 여행도 다니며 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고 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닥쳐왔다. 예상했던 연금액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여행 비용이나 자녀의 지원 요청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쌓이기 시작했다. 월급이 들어오던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금의 압박이 서서히 김 씨를 조여왔다. 결국 김 씨는 60세가 되자마자 다시 재취업을 시도했다. 학교 방과 후 강사, 지역사회센터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고 수입도 불규칙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은퇴 이후 노는 삶은 그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며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와 세심한 지출 관리 없이 여유로운 노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두 번째 사례는 63세에 조기 은퇴를 한 자영업자 최모 씨의 경우다.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며 고생했고 어느 정도 자산도 모았기에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이들도 모두 출가했고 노후를 즐기기 위한 전원주택도 마련해뒀다. 처음 12년은 정말 천국 같았다.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를 만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무엇보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계속 나가자 점차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심상치 않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특히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들었고 자동차 세금이나 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은 일찍이 포기했기에 기댈 곳이 없었다. 결국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원룸세를 주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그가 말하길 은퇴 후에 논다는 건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더라.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있어야 노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세 번째 사례는 주부 출신의 이모 씨로 남편의 퇴직 이후 은퇴 생활을 함께 시작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는 않았기에 노후 준비는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평소에는 지출을 줄이며 살아왔기에 은퇴 후에도 검소하게 살면 문제없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은퇴 후 진짜 문제는 시간이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작은 외식이나 여가 활동이라도 없으면 우울감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 지출이 점차 늘어났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다시 꺼내 쓰는 일이 반복되었다. 결국 부부는 동네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매달리고 있다. 처음엔 부부가 함께하니 의미 있다며 위안을 삼았지만 이 씨는 말한다. 은퇴 후 여유롭게 논다는 건 그 자체로 사치더라. 준비 없는 쉼은 결국 다시 노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은퇴 후의 삶이 쉴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 버텨야 할 책임으로 바뀐다는 현실이다. 오랜 시간 일을 해왔기에 이제는 쉬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같지만 그 쉼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 은퇴란 단지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가능한 전환이다. 고정 수입이 없다면 그 어떤 여유도 유지될 수 없다. 자산이 있더라도 그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면 일상적 지출 앞에 무너지기 쉽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이 주는 정서적 만족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관계, 일상의 루틴,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는 건 부자나 하는 거다라는 말은 더 이상 비꼬는 농담이 아니다. 노후의 여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지금 아무리 피곤해도 은퇴 후엔 쉴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현실적인 수치와 계획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생존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쉼은 그저 환상이 될 뿐이다. 오늘 하루의 지침이 내일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진짜 노는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그 자격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은퇴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은퇴란 일에서의 해방이자 쉼과 여유가 기다리는 인생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 낭만을 가차없이 깨뜨린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는 경제활동의 끝이 아니라 경제적 불안의 시작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은퇴 후 삶의 고단함은 예외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걸 절감하게 된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신의 통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여유는커녕 쉼조차 사치일 수 있다는 냉정한 진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왜 사람들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은퇴를 맞는 걸까? 그건 단순히 게을러서도 아니고 정보가 없어서도 아니다. 대부분은 은퇴라는 사건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기대하거나 사회가 말하는 평균치만 믿고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라더라. 퇴직금이 이 정도쯤 들어올 거다. 자녀가 곧 독립하니 이제 부담은 줄어들 거다. 이런 막연한 계산에 기대서 은퇴 이후를 버틸 수 있을 거란 환상이 강하다. 문제는 그 계산 속에 변수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질병, 자녀의 위기, 물가 상승, 주거비 증가, 고정 수입의 단절 등 은퇴 후 삶에는 수많은 예외와 돌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은퇴를 맞으면 삶의 흐름은 금세 꼬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곧 여유라고 생각한다.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은행에 일정 금액 예금되어 있으면 그게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자산은 유동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집은 분명 큰 자산이지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이 현금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유지비와 세금이 지출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대로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나 임대소득 같은 고정 수입은 자산이 크지 않아도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버팀목이 된다. 노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결국 매달 흐르는 돈이지 가만히 앉아있는 돈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이렇다. 첫째, 은퇴 후에는 돈을 안 쓰는 법보다 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기적인 수입이라도 좋다. 작게는 자격증을 활용한 파트타임 강의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임대 수입,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시대가 바뀐 만큼 방법은 다양하다. 물론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은퇴 전 준비가 중요하다. 돈을 버는 구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시험해보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출 패턴의 대대적 개편이 필수다. 은퇴 전에는 일상 속 소비가 무뎌지기 쉽다. 고정 수입이 있으니 커피 한 잔, 택시비, 외식 한 번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소비가 곧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미리 지출 패턴을 훈련하고 어떤 고정 지출이 줄어들고 어떤 게 남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한다. 셋째,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은퇴 후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가 바로 의미의 공백이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삶이 허전해진다. 단순히 쉬는 건 처음엔 좋지만 그게 계속되면 오히려 우울과 무력감으로 변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관계나 역할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재능기부, 소규모 사업 등이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흐름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결국 쉼이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요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보면 언제쯤 쉬어야 할까보다 어떻게 버텨야 할까를 더 고민한다. 그러면서도 겉으론 괜찮은 척, 남들처럼 여유 있는 은퇴를 꿈꾸는 척한다. 하지만 그런 허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체면보다 전략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다만 그 시작은 환상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는 건 부자나 하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를 비웃는 조롱이 아니라 준비 없이 맞이한 현실을 날카롭게 찌르는 경고일 수 있다. 그 말을 마주하면서도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노는 위기다.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누구나 쉼을 꿈꿀 자격은 있지만 그 쉼을 지속할 능력까지 갖추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진짜 여유는 자산이 아니라 흐름에서 온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만들어야 한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만의 루틴과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만이 진짜 노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치열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가능한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은퇴 후의 진짜 모습이다. 지금 당신이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당신이 쉴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묻고 싶다. 당신은 쉴 준비가 아니라 쉴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